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월요일인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여의도에서 또 자전거 타러 타고 오세요라고 뭐 손짓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자전거 타기 전에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오늘 아침에 잠깐 그 뭐 일어나서 뭐 씻기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방송에서 그 홈쇼핑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에 뭐가 좋다, 어디에 뭐가 좋다, 뭐 어디에 뭐가 좋다라고 이렇게 좋다고는 선전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거 먹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고쳤느냐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방송에 유튜브에 또 뭐 그 인터넷 기사에 보면 무슨 병에 뭐가 좋다, 무슨 병에 뭐가 좋다, 뭐 어떤 제품이 좋다. 거기에 또 나오는 사람들을 또 보면 대학 교수라는 양반, 뭐 영양학자라는 사람, 한의사, 뭐 자연치유한 사람, 뭐 어떤 그 아줌마도 나오고 뭐 별의별 뭐 몸신인지 뭔 신인지 하는 사람 뭐 별 많이 나와요. 그래도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냐 이게. 제가 볼 때는 약 15% 정도,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5%밖에 효과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약재, 그 음식의 이런 재료가 시고 쓰고 달고 맵고 짜고 떫고 6가지 음식 먹을거리 중에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브릭스를 높게 그냥 추출한 것 뿐이에요. 그럼 나머지 85%는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원료가 6가지 중에 한 가지로 돼 있고 또 설사 다른 거를 같이 첨가했다 할지라도 3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A와 B를 A 자체는 7%에서 15%밖에 안 되고 A와 B를 했을 경우에는 3가지 조건이 나와요. 또 A와 B, A와 C, A, B, C 이렇게 조합했을 때는 하나는 그 음식의 맛 2개 또는 3개가 합성됐을 때는 상쇄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냥 본전치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단일일 경우에는 좋겠지만 합성됐을 때 하나는 효과가 상승되는 게 너무 세게 나올 수 있고 하나는 본전치기가 될 수 있고 하나는 약효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해봐야 15%밖에, 많아야 15%, 적게는 7%밖에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원료가 어느 체질에는 맞지만 어느 체질에는 맞지도 않고 더 잘못하면 독으로 작용될 수 있다.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 즉 증상에 맞게 먹으라는 게 그겁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뭐 증상, 국소, 병명, 통계치에 의해서 뭐가 진행이 돼요. 근데 질병을 고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 맞게 처방되어야 음식의 효과나 약효가 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반 상식 아니에요? 근데 뭐가 좋다라고 하니까 그냥 다 냅다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맞춤식 음식과 약이라는 건 뭐냐? 그건 체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에 맞게 처방되어야 약이든 음식이든 효과가 증대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 여러 개 조합한다고 해서 A와 B, A와 C, A, B, C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과가 증대되는 경우 그냥 그냥 평준화되는 경우 그다음에 오히려 약효가 반감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3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약효를 알지 못하고 사람과 그 체질과 건강 정도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효과가 7%에서 15%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고시도 60점이 평균이야. 근데 15% 갖고는 불합격이잖아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을 고려하지 않으면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잘못되면 독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있어요? 예. 그리고 동의보감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증겁발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증겁발환.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건강법이 다르다. 그럼 체질, 그게 즉 사람이잖아요. 체질과 건강 정도를 따라서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 약, 또 있죠. 운동, 이런 것도 전부 딴 사람이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이게 이런 이야기를 쓴 거 보면 대단히 아주 뭐랄까 앞을 내다보는 변하지 않는 진리 같아요. 그래서 건강법은 백인백색으로 모든 사람마다 모두 달라야 하며 뭐가? 음식, 약, 운동이 모두 달라야 하며 자기 몸에 맞는 건강법을 터득한다고 하는 것이 현대인의 건강법이라 할 수 있겠다. 즉 건강의 비법이고 비결이고 장수비법이다. 그게 뭐냐면 증거발환해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음식을 먹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송에 보면 뭐 여주가 당뇨병에 좋다고 해서 그냥 냅다 그냥 그것만 갈아먹는 사람 10%에서 7%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5%는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 체질과 이 증상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증상만 고려했어요. 체질은 고려하지 않고 당뇨병이라는 그 병명만 갖고 덤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처음 소개됐을 때 여주의 어떤 그 여자분이 그 여주를 뭘 먹고 해서 6년 동안 해서 그걸 고쳤다고 그래요. 그 양반은 공교롭게도 체질에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약과 그다음에 영양제, 건강식품들이 쏟아져요. 어떤 것이 좋은지 내게 맞는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남이 좋다고 하니까 구입해서 시작해요. 근데 7%에서 15%밖에 효과가 안 납니다. 그럼 도중에 포기하게 돼 있어요. 85%는 다 포기합니다. 그중에 30%에서 40%는 오히려 더 질환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적으로 상극관계, 두 개의 상극관계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질병을 고치는 또 비법이 있을 거 아니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체질과 건강 정도, 즉 증상에 맞게 약이나 음식을 섭취해야 돼요. 급한 병이라면, 급한 질환이라면 약으로 처방하고, 그 다음에 생활습관, 만성병, 그냥 오랜 동안 그냥 핫바지 방구 새듯이 이렇게 그냥 와서 만들어진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이런 것들은 음식으로 고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질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신적, 육체적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70요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반건강인으로서 살아가는 현대인을 보면 육체적인 치료법은 알고 있으나 정신적인 치료법을 알지 못하고 있어 반건강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즉 우리가 몸에 질병이 생겼으면 정신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 두 가지를 놓고 원인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육체적인 병명, 통계, 국소, 증상 이 네 가지 여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완벽하게 자연 치유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70요법이에요.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원인을 찾았으면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이 깨진 부분이 있다면 물론 약을 먹으면 신장과 간 기능은 자동적으로 약해집니다.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장과 간 기능을 보강해 줄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라. 그걸 뭘로 보충하냐? 음식으로밖에 보충이 안 됩니다. 왜? 음식으로
이러한 보충하라고 하는 이유는 음식만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다귀가 되기 때문에 약으로는 이런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맞추려면 또 질병을 고치려면 음식을 강조하는 이유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돼. 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이런 것들이 서로 순환되지 않을 때 통죽불통 불통죽 소통되지 않고 순환되지 않고 서양의학적으로 순환장애,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 우리 몸에 상하 좌우 앞뒤 안팎이 병이 생겨 불균형이 생기면서 뭐 오장육부상으로 보면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이 깨지면서 병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으로 보충해야 돼요. 시고 쓰고 달고 맵고 짜고 떫고 6가지 음식 맛으로 보충하라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 몸의 구조상 보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비교적 건강한 혈액을 생산하고 그놈들이 순환하면서 세포에 먹이를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조건은 약 200일이 걸려요. 그래서 한 달 30일 계산하면 3, 6, 18, 180일이 지나야 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했을 때 뭐예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음식 섭취를 했을 때 병은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연치유로. 그래서 1톤에 아는 것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 음식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생식이야.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배합을 달리해서 먹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식도 있어요. 그런데 자연식은 많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 생식은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류 이런 것들을 60여 종에서 약 94종 정도 이걸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류를 수분을 제거하고 그냥 파우더, 이 미숫가루처럼 이 가루로 만들어서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만드는 이런 간편하고 효과적고 체질과 증상의 건강 정도에 맞게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생식이 최고야. 그러나 자연식도 그렇게 먹을 수 있는데 자연식은 양이 그렇게 많은 풍부한 양을 60여 종을 먹을 수가 없어요. 또 계절 음식도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식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다. 고른 영양, 풍부한 영양, 풍부한 식이섬유를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기 때문에 영양 실조로 인한 어떤 질환을 발생하지 않는 기초부터 다져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먹지 않고는 개인별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음식을 배합해서 먹지 않고는 어떤 질병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못된 약이나 건강식품을 구매해서 섭취할 때는 오히려 질병을 더 키울 수 있다.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먹는 이런 음식이나 약은 15%의 적게는 7%, 많으면 15%밖에 효과를 얻지 못하고 체질에 맞게 먹을 때 우연치 않게 체질에 맞았다면 7%에서 15%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85%는 오히려 독으로 작용된다.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를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약을 섭취했다면 이건 신장과 간은 기본적으로 망가집니다. 그래서 신장과 간 질환이 있는 사람이 어떤 약을 먹었다면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는 양생오난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양생오난. 일상생활 가운데서 건강의 비결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음식을 먹을 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다귀가 돼서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식생활에서 건강 비결이 있다라고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안타까워서 방송에 나오는 내용 그냥 너무 많은데 실제는 그냥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먹지 않고는 어떤 질병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걸 강조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삶의 지혜,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식습관을 바꿈으로써 뭘로? 생식으로 바꿈으로써
내 건강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오늘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해 봤습니다.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식생활을 바꾸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가 아닌가라고 정리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